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GS건설이 경기 광명시 철산 주공아파트 10단지와 11단지에 재건축 정비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공사금액은 2,855억 원 규모입니다. 쌍방울은 중국의 금성그룹과의 대규모 투자 결정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에 당사는 지난해 말 제주지사를 설립했으며 현재 상주 직원이 근무 중이라며 다만 제주 지역의 현지 여건과 금성그룹과의 협의 등으로 인해 사업 부지 선정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4일 답변했습니다. KDB 대우증권의 최종 매각가가 2조 3,200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로써 미래에셋증권은 대우증권을 작년 12월 본 입찰 때 제시한 가격보다 600억 원 정도 싸게 인수하게 됐습니다. 내추럴 엔도텍은 영업정지 및 품목류 제조 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판결 선고 시까지 영업과 생산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와이드 박진영입니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장 어제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요. 그래도 나쁘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오늘도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 큰 움직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요즘 시장에 대해 증권사는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KDB 대우증권, NH투자증권, 그리고 키움증권의 리포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DB 대우증권의 리포트입니다. KDB 대우증권은 22의 묘수와 쩐의 전쟁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로 시황에 대해 전망을 했는데요. 일단 22의 묘수가 바로 TLTRO2였다고 강조했습니다. TLTRO는 이 금리 인하로 인한 은행의 손실을 제한시켜주는 것으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주요 폐해 중의 하나인 수은이자 마진 축소로 인한 은행 수익성 악화를 막아주는 차단막입니다. 그만큼 마이너스 금리 우려감에 주춤하던 유럽 은행들이 오히려 반대로 기대감을 얻고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 주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고용 회복세가 지속되고 인플레가 나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 완전한 위험에서는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흥국 시장에 대한 자금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연준이 3월이 아닌 6월에 금리 인상을 노린다면 글로벌 자금 흐름은 6월까지 좋아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의 무게중심이 낮아진 가격과 수급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 상단을 열어두자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NH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NH투자증권은 코스피가 1970포인트까지 올라왔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존재하고 이익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추가 상승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익 모멘텀의 개선 여부라는 건데요. FOMC 회의 마무리 이후 1분기 실적 시즌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 가운데 차별적인 실적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업종으로 조선, 의료, 내구 소비재, 에너지, 건설, 유틸리티, 음식료를 제시했고요. 그중에서도 조선과 건설, 내구 소비재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조정 시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키움증권의 리포트입니다. 키움증권은 이번 주에 있을 미국의 FOMC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분석했습니다. 키움증권은 일단 3월 FOMC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이 예상된다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분위기의 발언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경기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을 애초부터 연준이 주장하지 않은 만큼 보다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꾀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3월에 FOMC 금리 동결을 하면서 이후 기자회견이나 경제 전망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개장 22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장전 전략 면밀히 체크해보는 이드코의 마켓 트레이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시장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요. 그 가운데 멘토님께서 예전에 말씀해 주셨던 엔터주 YG 엔터테인먼트가 1차 목표가인 4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엔터주 움직임도 앞으로 어떤 모습 보일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도 시장과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 상단에 조금씩 걸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큰 틀에서 보면 거의 바닥 대비부터 이제 150포인트 이상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중국의 전인대의 어떤 그런 마감적인 부분들, 그리고 FMC 회의 전에서 지수 2000포인트 부근까지의 상승하는 과정들이 있을 때는 한 번쯤은 포트에 대한 변화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 자, 결국 이제 3월이 변곡점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간밤에 마감한 다우지수 FOMC 회의에 대한 경계심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강보합권에 마감한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일단 오늘 우리 지수는 5일선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나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죠. 현재 이제 눌림 구간에서의 5일선에 대한 지지 어느 정도 중요해진 그런 구간으로 진입을 한 상황인 모습들이기 때문에 5일선 지지 여부 후에 움직임이 우리 지수 향후 방향성에 대한 변화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큰 틀에서 보면은 다우지수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의 뭐 유동성 공급적인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22의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의 BOJ 오늘 열리게 되죠. 일본의 BOJ 지표 호조라든지 나올 부분들 어느 정도 2000포인트 이하 구간에서는 이런 호조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큰 폭의 상승보다는 조금씩은 지루해지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인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제유가 45불에서 6불 정도까지는 일단 간다. 하지만 현재 구간 조금 쉬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SK 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반드시 이번에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국제유가 어제 3% 가까이 조정권역에 좀 들어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상승 후에 하락 마감한 그런 모습들. 자, 2000포인트 이하 구간에서 이제 국제유가도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조정권에 좀 들어오게 되면서 다우지수도 상단 저항 어제 말씀드렸었죠. 17,400포인트 이하 구간에서의 중요한 상단에 걸림돌이 현재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어제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예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뭐 동시 순매도가 어제 진행이 됐었던 SK 이노베이션과 2% 정도 상승 후에 하락 마감한 SO이기 때문에, 자, 이제는 국제유가에 대한 부분도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이 정제마진 가격으로 인해서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겠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정유주들에게 나올 법한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구간에서 어느 정도 잘 체크를 하셔갖고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여부 반드시 체크하셔갖고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포스코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23만 원대 이하 구간에서 정리하자라고 말씀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근데 22만 4,500원 정도가 최고가로 잡히는 그런 모습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4% 넘게 이제 급락이 좀 진행이 되면서 차익 매물에 대한 쏟아짐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자, 일단 어제 하락에 대한 매물이 좀 나왔을 때, 그것은 이제 받은 쪽이 개인과 소폭 매수에 임해준 외국인들입니다. 현재 21선에 대한 지지세에 나올 법한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21선에서의 눌림. 일단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당장의 상승 과정들은 큰 폭의 상승 그런 구간보다는 현재 구간 조금은 상승이 나아지게 되더라도 힘이 딸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의 그런 관점이 되겠죠. 자, 삼성전자 1차 120만 원, 2차 130만 원 정도까지의 상승세 봤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자, 어제 이제 급등 출발 후에 음봉 마감하면서 되밀리는 그런 모습들. 자, 결국에는 뭡니까? 전체적인 틀이 이제 FOMC 회의라든지 중국의 전인대 마감 전까지의 이제 사실은 2000포인트에 대한 상승폭이 조금씩은 나아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조금씩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되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자, 현재 구간 상승폭이 좀 진행이 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조금씩은 지루한 패턴들, 경계심을 조금 더 키워야 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 간밤에 마감한 국제유가가 사실 이제 국제유가의 하락만 놓고 본다면은 어느 정도 다우지수 조정권에 들어왔어야 정상이 되겠지만은 조금씩 국제유가와 다우지수 디커플링화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틀만 일단 참고하시면서 지수도 그렇고 종목들도 바닥권에서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께서는 크게
영향이 좀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은 현재 지금 고가에 있는 종목분들 따라잡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 점 참고하셔서 코스닥도 함께 진행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YG엔터가 그런 의미에서 어제 반대로 일단은 상승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거래소 쪽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YG엔터를 바닥권에 있는 종목으로 지속적으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어제 이 YG엔터를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4만원대에 대한 돌파와 안착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결국에 이제 4만원대를 어제 이제 안착을 하게 되면서 전혀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랭킹이 올라온 그런 상황들. 자, 결국 이제 이번에 61선에 대한 걸림돌이 이제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 61선에 대한 돌파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인지를 하시고 단기적으로는 42,000원대 이하 구간에서는 자율적으로 한 번쯤은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코스닥 지수 재차 살아나기 위해서는 콜리지 컴바인 상패달려나가야 살아나는 이런 종목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재차 말씀드린 셀트리온이 움직여줘야 되는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셀트리온이 반드시 움직여줘야 지수도 그렇고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섹터, 사실 이제 작년부터 급등호 차익 실현의 과정에서의 급락, 그리고 급락 후에 이번에 기술적 반등의 어떤 성격의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기술적 반등이 제대로 된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는 점. 자, 특히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제 이제 십자형 양봉 캔들이 좀 나와주게 되면서 어느 정도 61선 지지형 패턴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는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는 점. 자, 결국 거꾸로 이제 나오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제약바이오 섹터 추가적인 일단은 조정권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자, 인지를 좀 하시고요. 자, 당시작 15분 전입니다. 자, 3월도 이제 중순으로 좀 접어들었는데 자, 시간이 상당히 좀 빨리 간다는 것을 요즘 세상 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날씨도 일교차가 상당히 큰 상황인데 자, 항상 건강이 좀 우선인 것 같습니다. 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장도 파이팅 하시면서 마켓 트레이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스피 5일선 유지 체크하자라고 해주셨고요. 종목별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득구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현재 시간 8시 46분, 개장 15분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동시효과 특징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의 장점부터 눈에 많이 띄나요? 네, 이게 일단은 이제 동원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동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소식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지금 보면 일단 가장 먼저 이제 전환사채 발행, 그리고 또 주식 양수도 결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전환사채 발행. 이런 소식들이 몇 개가 좀 걸려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 이제 종목 주요 공시에 가장 먼저 이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자 배정 유증 결정,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시비 발행, 이렇게 결정이 됐거든요. 일단 W투자금융 주식형 투자조합 제4호에 이제 70억, 그리고 2호에 또 90억, 이렇게 시비 발행을 좀 결정했습니다. 일단 3자 배정으로서 이제 이 시비를 발행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3자 배정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보통 이제 이 전환사채나 또는 유증을 하게 되면 주가가 좀 밀리기 마련이죠. 근데 보통 이런 경우하고 좀 보통의 경우하고 좀 다른 게 바로 이 3자 배정인데, 일단 받아주는 쪽이 완전하게 이 픽스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좀 호재성 재료로 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70억, 90억 이 두 가지의
시비 발행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최대 주주가 W투자금융 주식형조합 제3호로 변경되는 부분들. 최대 주주인 현재 이혁배 회장의 지분 82만 9,510주를 W투자금융 주식형조합 제3호에 양도한다라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일단 주당 가액이 6,630원, 그리고 총 양수도 대금이 55억인데, 일단 보면은 현재 주가 전일 종가로 해서 5,300원인데 6,600원 수준, 6,630원이기 때문에 일단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는 것 자체도 좀 긍정적으로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제 시간 외로 잔량이 일단 6만 주 정도 되어 있고, 지금 보면은 어제는 끝났지만 지금 상한가의 예상 체결가가 걸려 있거든요. 그리고 상한가 잔량이 12만 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 봤을 때 12만 주가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평균 거래량이 10만 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마 풀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매수 참여는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바이오니아입니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에 굉장히 좀 세게 나오는 모습인데,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상승 이후에 다시 눌림목 구간에 좀 진입하는 모습이죠. 지카 바이러스 관련된 키트 개발에 이 승인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이 효과가 많이 형성이 되는 모습인데요. 일단 지카 진단 키트 수출용에 대한 허가 승인, 이 부분이 획득했다라고 전일에 좀 밝혔고요. 식약처에서 허가가 나옴으로써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 지카 다중분자 진단 키트 그리고 면역 진단 키트에 이 WHO 승인 권고를 위한 다국가 임상 시험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시간은 당연히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당장 판단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일단 이 WHO의 어떤 판매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마련됐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시간에 지금 이 잔량은 9만 주 정도 됩니다. 9만 5천 주 정도 되고, 현재 예상 체결가가 한 7% 정도 상승되어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들이 몇 개 있죠. 바이오니아도 그렇고, 대형주 중에 조금 더 큰 규모는 이제 엑세스 바이오도 그렇고요. 이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것들을 수출해서 해외 시장에서 좀 많이 팔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일단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카 바이러스 관련된 진단키트를 이 수출할 수 있는 국내 업체의 어떤 인증을 좀 대기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에서 창궐이 됐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염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WHO에서도 이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을 가만히 놔둘 수는 없을 겁니다. 굉장히 좀 강하게 권고를 하고 강하게 이 통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바이오니아 같은 업체들에게는 당연히 수혜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가 12,900원 정도인데, 12,900원에서 지금 13,000원대 진입하면 매물대가 좀 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2,900원에서는 조심해서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매물대가 좀 완전하게 해소가 되는지, 그러니까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리는지를 보시고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위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SK인데요. SK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오 사업을 좀 강화한다는 소식 때문에 굉장히 좀 세게 나오고 있죠.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 간질 치료제 임상 3상 진행을 예정하고 있다. SK 그룹 쪽으로의 기대감이 굉장히 좀 죄송합니다.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 SK가 SK 바이오팜의 지분을 100% 인수하면서 완전하게 이제 이 비상장이지만 자회사를 편입을 시켰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결국에는 바이오 쪽으로 우리는 굉장히 좀 강화를 하겠다라는 포석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임상 이상이 있는 게 뇌전증 치료제, 신약에 대한 부분이 임상 이상 후기가 종료됐다라는 소식이 좀 왔거든요. 그래서 SK 자체의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가 기존의 이 굴뚝 산업에서 바이오 쪽으로 좀 옮겨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되고, 그럼 결국에는 SK도 SK고 SK그룹 내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는 SK케미칼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좀 기대가 앞으로 많이 되죠.
그래서 시간으로는 지금 한 6만 주 정도 매수 물량량 쌓여 있고 예상 체결가는 한 7% 정도, 7.8% 정도 상승을 좀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이 가격대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7% 상승을 하더라도 장중에 다시 한번 좀 분봉상으로 좀 눌림목이 나왔을 때 그리고 24만 원 언더에서 좀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특히 바이오 관련주 움직임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카 바이러스 진단 키트 이슈가 있는 바이오니아와 SK 7% 정도 증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리츠증권증권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53분, 개장 한 7분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장 출발 함께 하실 분 모시고 개장 전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헌터스 코리아 김진석 이사 그리고 JB스타 김진경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양시장 모두 소폭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은 조금 더 강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먼저 김진석 이사님 오늘 어떤 시장 움직임 예상하고 계세요? 네, 무엇보다 이번 주 시장 2,000선을 돌파 가능하다는 평가처럼 상당히 훈훈한 모습을 좀 보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중국발 악재가 이미 시장에서 넘어선 것 같고요. 그동안 시장을 힘들게 했던 중국 상하이 지수 그리고 홍콩 AG 지수에 대한 코멘트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발 리스크가 적다는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새벽 끝난 미국장에서 유가는 급락했지만 최근 들어서 유가가 급등 급락 그런 부분들은 시청자 여러분 비롯해서 투자자들이 다 판단할 부분인데요. 눈에 띄는 것이 어저께 유일의 부총리가 우리 경제에 녹록지 않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ECB 드라기 총재가 시장에 나와서 여러 가지로 그 통화 정책 관련된 상당히 그 경기 부양책에 노력을 많이 했고요. 지난주 ECB 드라기 총재 했던 얘기의 결론은 이제는 그 현금 서비스를 다 받아가지고 이제 한도가 없다. 따라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각자 도생하세요. 그 이후에 유럽 증시가 하락했지만 그 다음 날부터 급등했던 것처럼 뒤져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뱅크 오브 재팬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는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나와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비롯해서 통화정책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이제 FOMC 회의 결과를 제니 옐런 의장이 발표하는데 결국 이렇게 통화 주체들이 그동안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한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정리하면 유일의 부총리가 한국 경제가 그동안 부진하다 그리고 앞으로 부진할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최근 들어서 이번 주 팩터가 유가중 시장은 2,000선을 돌파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700선을 돌파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그만큼 시장이 부진하다. 즉 어떻게 보면 지금 2,000선이 우리 입장에서 꼭지가 아닌가 그런 어떤 부정적인 코멘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어저께 기관이 왜 매도해서 2,000선 돌파를 막았다는 평가도 있겠지만 기관 그 가운데서 투신의 판단이 때로는 경제적 입장에서는 또 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일의 부총리의 판단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귀 기울여서 들으실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경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한 만큼 오늘 추가 상승에 제한해 줄 것이다라는 전망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또 김진경 연구원님은요, 오늘 시장 어떤 흐름 예상하고 계세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는 크게 흔들림은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 심리 자체가 좀 관망 심리로 좀 움직여지는 상황인데요. 일단 좀 수급 흐름 먼저 살펴본다면은 외국인의 좀 최근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만은 큰 변동성 없이 적극적인 좀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는 오히려 지금 현재 매도세로 일관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급 흐름 자체적으로도 좀 매수인지 매도인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뚜렷하게 수급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일단 수급부터가 조금 이제 관망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번 주에는 좀 대형 이벤트들도 앞두고 있습니다. FOMC 회의라든지 BOJ 금정위와 같은 이런 글로벌적인 좀 대외 이벤트들을 좀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이벤트를 좀 앞두고 나면은 시장은 전반적으로 조정 장세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벤트들도 좀 무시하지 못할 좀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이제 특히 BOJ 금정을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일본의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적극적인 좀 통화 어떤 정책을 좀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담감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작용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좀 어쩔 수 없이 좀 관망 심리가 좀 작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기관의 수급 흐름도 당분간은 좀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흐름 관망세 예상해 주셨습니다. 수급이 조금 더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두 분께서 모두 말씀을 해주셨듯이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 어떤 내용이 나올지 봐야 할 텐데요. 자, 김진석 이사님 일단 어떤 결과 예측하고 계세요? 네, 무엇보다 그동안 지난 2월달 같은 경우에도 뱅크 오브 재팬이 정책적인 어떤 통화 정책을
양적 완화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유가가 어떻게 예상보다 급락하다 보니까 유가 급락했다. 그것은 결국 달러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기준 통화의 어떤 인상. 따라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 달러와 그리고 엔화가 우리가 안전자산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엔화가 급상승해가지고 2월달에 정책들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2월달 넘어서 3월달 어떤 정책에 대한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기업의 어떤 기초적인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1분기 때 SK하이닉스에 대한 평가가 예상보다 부진합니다. 물론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았지만 SK하이닉스 1분기 예상 실적이 예상보다 부정적일 것이다 평가가 있어서요. 이제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런 어떤 정책적인 기대감보다도 이번 주 지나면 대부분의 큰 이벤트가 끝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실적 장소로 들어갈 것인데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몇몇 종목들이 예상보다 부진한 코멘트가 있다는 것은 2016년도 1, 4분기에 대한 평가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다음 주부터 들어가는 실적 장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시장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김진규 연구원님은요, 오늘 발표가 나겠죠. 이 BOJ의 회의 결과가 나올 텐데 어떤 결과 예측하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전반적으로 좀 본다면 아베노믹스 정책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일본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크게 어떤 좀 큰 영향을 좀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에는 크게 좋다고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쁘다고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BOJ 통화 정책 부분이 좀 마무리가 되어야 어느 정도 시장 우리나라 증시도 좀 방향성을 좀 잡아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래도 국내 증시는 그 예상 대비해서 크게 흔들림은 좀 없습니다. 일단 현재 이제 지수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현 지수만이라도 좀 굳건하게 좀 지지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기관의 움직임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기관이 조금 흐름을 본다면은 전반적으로 종목 위주로 매도세를 일관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대부분의 종목들도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관의 움직임 꼭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오늘은 좀 일본의 어떤 좀 정책 부분을 좀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15일 국내 시장 개장했습니다. 양시장 오늘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요. 아직까지 지수 확실히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지금 업종별 출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업종이 전체적으로 빨간불을 켜면서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제 주춤했던 철강과 비철 금속들 모두 지금 빨간불 켜면서 시작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자동차와 조선업종은 크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어제 증권과 은행 업종들이 모두 좋은 모습 보였는데요. 은행주 그리고 증권주들 오늘은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에서 살펴보신다면요. 지금 전기차 관련주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주 전부 다 잘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주도 전체적으로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고 보안주도 괜찮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지수 나온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0.13% 오르면서 1974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0.26% 오르면서 692포인트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코스피 개장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진석 이사님 코스피 개장 분위기 그리고 시총 흐름까지 짚어주시죠. 네, 무엇보다 유가지구 시장 이제 1980선을 돌파하려고 노력하지만 이 시각 현재는 1974선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넘어서 일단 수급의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이 시각 현재 외국인들이 어저께까지 3일째 순 매수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시장에 좀 부담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3월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약 2조 이상 시장을 이끌었다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장에 힘들었던 부분들이 결국 원화 강세 그리고 국제 유가 반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 어떻게 보면 딜레마로 작용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정확하게는 이번 주 들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좀 우호적으로 돌아섰다 이런 어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 업종별 흐름들 좀 혼조세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어느덧 125만 원대를 지나고 있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가운데서 네이버가 1,000원 하락 그리고 LG화학이 1,500원 하락이고 그 외 종목들은 이 시각 현재 빨간불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현대차가 아직까지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14만 8,500원대 부합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자, 업종별 흐름들 최근 들어서 어저께는 은행업종 그리고 증권업종 등의 모습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이 시각 상승률 1위를 달리기 위한 업종들을 체크해보면 서비스업 그리고 의료정밀, 의약품 업종 등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 업종별 1위 그리고 2위, 3위를 좀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증권업종 그리고 증권업종과 여러 가지로 그 은행업종도 상당히 상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루 전에가 평가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번 ISA와 관련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저께의 시장의 판단들은 지금 이것이 시장의 수익은 좋지만 아직까지는 좀 시기가 좀 필요한 것 같다. 즉 4월달, 5월달, 6월달 최소한 2, 4분기 지나고 나서 특정 은행을 갈지 또한 특정 증권사의 ISA에 가입할지 그런 부분들 한 단계 한 템포 좀 늦추자 그런 어떤 코멘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롯데 호텔 관련된 소위 롯데주 관련된 최근도 이슈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난주 가운데 이슈는 결국 롯데그룹주가 시장을 좀 이끌었다 좀 평가를 좀 가지고 있고 롯데그룹 가운데서 특정 종목들은 52주 신고가 모습을 기록했는데요. 이 시각 현재도 롯데제과가 어느덧 26,000원 상승한 265만원대를 지나가고 있고 그의 종목 가운데서 롯데쇼핑, 롯데칠성은 오늘은 평균적으로 2,000원대 그리고 9,000원대 하락의 모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가증권 시장 여전히 많은 참여자들 2,000선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1974선에서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그런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강보합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의 방향성 뚜렷하게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개장 분위기 그리고 시초 흐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연구원님. 네, 현재 이제 코스닥 분위기 좀 좋은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0.89% 상승한 697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의 좀 관점은 코스닥 지수가 700선을 넘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690선에 머무를 것이냐가 최대 관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닥 지수 장 막판까지 700선을 좀 넘을 수 있는지 여부 꼭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서 가장 이상 급등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코데즈 컴파니인데 오늘도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아무런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종목의 경우는 꼭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좀 카카오라든지 어떤 로엔지, 컴투스, 이오 테크닉스의 경우는 좀 보합권,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여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조금 대부분의 이제 종목도 혼조세로 좀 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동서라든지 메디토스, 코메이판, 바이오메드 전반적으로 좀 약보합권에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주의 경우는 좀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금 잘 오르고 있습니다. 0.91% 오르면서 697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장 막판까지 700선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코데즈 컴바인이 또 상한가인데요. 이유가 없는 만큼 조금 더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본 니케이 지수 0.1% 하락 출발했다라는 소식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면서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진석 이사님, 거래소 수급 상황 그리고 업종별 흐름까지 짚어주시죠. 특징적인 것은 이 시각 현재 1972선으로 앞서서보다 약간 소폭이나마 지금 유가증권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이 시각 특징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어저께까지 외국인들의 3일째 순 매수가 있었는데요. 이 시각 현재 9시 동시효과 지나오는 5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외국인들이 68억의 순 매도 그리고 기관들이 오늘까지 11일째 그 기관들은 순 매도세가 이 시각 현재 수급의 의미 가운데 특징 나와서 드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종목들 그리고 매도했던 종목들 한번 보면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잠깐 시장의 의미를 보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 그리고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매도했는지 평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거래소에서 지난 한 주 동안 그리고 어저께까지 순매수했던 순매도했던 종목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증권사 쪽에서는 SK하이닉스가 실적 부진한 코멘트가 있지만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순매수 누적적으로 1위 올랐다는 것이 특징 중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자, 포스코 최근 들어 상승했습니다. 포스코 상승 이유가 뭘까요? 실적 부진했습니다. 다만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 즉 어마무시하게 주가 하락했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들은 결국 저가 매수 차원에서 포스코를 매수한 것은 아니고 이런 어떤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현대중공업이 매수 3일 올랐는데요. 자, 포스코에 이어서 현대중공업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2015년도 영업손실이 약 8조 이상 났는데 결국 샀다는 것은 2016년도 성장 그리고 실적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저가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매수했다 이런 어떤 코멘트를 갖습니다. 종량의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 소위
IT 비롯해서 그 시가총액 이끌었던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순매수를 이끌었던 것이 있고요. 따라서 지난주까지 그리고 어저께까지 시장의 흐름은 결국 외국인들이 이끌었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도의 어떤 섹터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삼성생명이 삼성그룹의 금융지주 관련돼서 홀딩할 것이다 이런 평가 속에서 매수 쪽에 들어왔었는데요. 오히려 외국인은 누적적으로 매도세에 들어섰다는 걸 눈에 띄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기관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매도했던 종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삼성생명에 매도를 보였는데 기관들은 오히려 삼성생명을 매수하고 있어서 종목 관련돼서 기관과 외국인이 미스매치였던 종목 흐름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롯데케미칼이 경기방어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중국 관련돼서 경기 민감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오히려 기관들은 롯데케미칼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코멘트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대한항공 관련돼서 상당히 주가가 급등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기관들은 역시 대한항공에 대해서 러브콜의 모습들이 지금 화면에서도 다시 한번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기관들은 그 유가증권 시장에서 SK하이닉스를 매도 쪽에 올라서고 있고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기본적으로 한국을 이끌었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기관들은 매도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이 시각 현재도 기관들이 11일째 매도하고 있는 것은 시장의 성장점 가운데서 즉 1200선을 나는 볼 수 없다. 즉 1200에 터치하면 매도하겠다. 그런 어떤 강한 시그널을 종목별에서도 다시 한번 탐지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주 수급 특징주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수급 상황과 업종별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진영 연구원님 오늘 코스닥에서 헬스케어 관련주 괜찮아 보이는데 수급 같은 경우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성은 없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장 초반에 매도로 보였지만 현재 좀 외국인의 매수로 좀 돌아선 모습인데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 좀 현재 외국 23억 원 정도 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에는 35억 원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업종별 흐름 살펴본다면 일단은 출발 상황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업종들이 좀 빨간불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섬유의류 업종의 경우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코데즈 컴파인의 상한가 진입으로 인해서 이런 좀 섬유의류 업종 지수를 좀 이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요. 운송이라든지 건설 조금 종이 목재의 경우는 소프 약박까지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그래도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좀 업종들은 이제 코스닥 지수가 좀 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업종들 지수도 모두가 좀 소프 강박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분위기가 장 막판까지도 꾸준하게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도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코스닥 수급 이야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선물 박성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환율 같은 경우 조금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외환시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예, 금일 서울 외환시장 1,190원에 개장하여 현재 1,192원 부근에서 등락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NDF 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1,191원에 최종 호가되었는데요. 이는 1개월물 스왑 포인트인 1원 15전을 보려할 때 직전 거래일 현물한 종가인 1,186원, 시전 대비 3원 75전가량 상승한 수준입니다. 역외 시장에서 달러원이 강세를 보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유가 하락으로 인한 위험회피 심리가 자극받은 영향입니다. 이란이 산유랑 동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이어졌고요. 따라서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3.4% 하락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시각으로 모레 7일 새벽이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3월 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옐런 의장이 기자회견과 경제 전망 수치가 시장의 예상보다 매파적일 수도 있다는 경계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3월에 당장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향후 인상에 대한 명확한 의지나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 표출될 시 달러와 강세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금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 약화와 최근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차원에서 소폭 상승 시도가 우위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자본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중국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1190원대 중후반 이상으로의 상승 시도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일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 역시 주목해 보셔야겠는데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 신뢰도가 최근 낮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 금리나 조치에 대한 기대감은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자산 매입 규모의 변경 가능성이나 구로다 총재의 발언에 따른 시장 영향력에는 주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 일본은행과 모레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 두 개의 주요국 통화정책회의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달러원 환율의 변동성은 제한된 장세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는 1186원에서 1194원입니다. 네, 달러 강세 압력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시면서 원달러 환율 소폭 상승 가능성 열어주셨습니다. NH선물 박성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톡 시간입니다. 먼저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코스닥에 대한 전망입니다. 한 달 만에 거의 10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올라온 코스닥인데요. 랠리가 이어질지 전망 들어볼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화장품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 수출이 다시 올라간다는 점, 그리고 요우커가 다시금 들어온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양인데 화장품주 전략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설 연휴 직후를 저는 좀 잊을 수가 없는데요. 8%나 빠지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는 일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한때 600선을 이탈하기도 했었는데 그랬던 코스닥이 불과 한 달 만에 690포인트까지 뛰어오르면서 지금 700선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긴 한데요. 일단은 김재석 이사님, 코스닥이 여태까지 올라온 원동력이 뭐라고 보세요? 네, 코스닥 시장 상당히 좀 어려웠던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관련주 그리고 여러 가지 화장품 관련주 상당히 시장을 좀 뜨겁게 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작년 이후로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좀 에너지가 떨어졌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증권 시장이 올 상반기 특히 1월달, 2월달 급락 가운데서도 최근 들어서 트렌드가 대형주에서 이제 중소형주로 돌아서고 있는데 중소형주로 돌아서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다시 한번 시장의 중심이 좀 옮기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시장의 기관들이 과연 언제 돌아올지 또는 어떻게 돌아올지 어떤 형식으로 돌아올지 시장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특히 이번 주만 넘어서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이 346억의 순 매수를 좀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각각 36억대 그리고 21억대 순 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기관들은 최근 들어서 연일 순 매도가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겠지만 코스닥 시장 기관들이 700선 전후로 기계적으로 순 매도했던 과거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각 이후에 웬만한 패턴이 없으면 이 시각 현재도 697선입니다. 즉 3포인트만 넘었으면 실무적인 라운딩 넘버인 700선 돌아서는데요. 700선 돌아서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시장을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참여자들이 또 다른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팩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별 가운데 시가총액 상승 종목이 됐죠. 코레즈 컴바인에 대한 코멘트를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어저께 약 시가총액이 4조, 이 시각 현재는 어느덧 5조 7천억 정도 됐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과 그들이 팔아봤을 때, 코스닥 시장, 코데지 컴바인이 참여가 됐다는 것은 어떻게든 데이터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계적으로 매수, 때로는 매도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수나 CJ ENM, 그리고 메이톡스, 코인팜 등이 있는데, 코데지 컴바인보다 시가총액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 회사들이 결코 못난 회사들이 아닌데, 이렇게 한 종목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코스닥의 데이터가 트래킹 에러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참여자로 하여금, 코스닥 시장, 코데지 컴바인이 또 혹시 밀리면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밀릴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우리가 코스닥 시장에 이끌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페이퍼들 보면 코데지 컴바인이 오르는 이유가 뭐 테마성이다, 이 수많은 이슈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각에도 이 종목들을 샀기 때문에 언더 상한가를 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있어서 앞으로 이 종목의 방향은 주식하시면서 그런 말씀 드리면 어렵겠지만 결국 이런 종목을 보면 이것은 또 팔자가 아닌가 이런 어떤 말씀 드릴 것 같고요. 그만큼 코데지 컴바인, 코스닥 시장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런 어떤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요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코데지 컴바인이 급등하면서 지수가 올라온 면도 있는데요. 사실 코데지 컴바인 같은 경우 급등 이유가 뚜렷하게 없다라고만 다들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종목이 또 급락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코스닥 지수도 좀 급격하게 빠지지 않을까요? 네, 지금 요즘 ATTS가 상당히 좋아지고요. 좋아서 코데지 컴바인이 현재 그 영향률이 0.14%이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이 상승했지만 코데지 컴바인이 만약에 상한가 가지 않았다면 코스닥 시장이 밀렸다 이런 어떤 평가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상당히 특히 그 알파고 이후의 데이터 시스템을 상당히 중요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데즈 컴바인이 상한가를 통해서 전체로 코스닥 시장의 데이터가 좀 왜곡됐다 이런 어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한 지금 700포인트 근처까지 왔는데 그 이후까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 개인적으로 아이호프도요, 결국 700선 넘어서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맞다 봅니다. 왜냐하면 항상 700선을 터치하면 그만큼 학습 효과기 때문에 주가 밀렸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700선을 넘어서야지. 물론 작년이죠. 770을 넘어섰던 적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소위 심리적인 라운드넘을 넘어서야지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시각 현재 코스닥 시장이 697선이지만 700선을 전후로 한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매매 패턴들을 상당히 좀 중요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 주 들어서 가장 이슈가 있었던 포인트는 결국 FOMC 회의 그리고 뱅크 오브 재팬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관망세라는 코멘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관망세가 아니라 어떻게든 그것이 결정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팩트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각 현재 코스닥 시장 700선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관이 현재 마이너스 46억 수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연기금이 마이너스 2억의 수 매도를 보이고 있고 연기금이나 그리고 금융투자나 보험이나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쓴 매수를 통해서 700선 이후에도 공격적으로 매수하겠다. 그런 시그널이 이 시각 현재 필요하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700선 돌파 이후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패턴이 관건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회의 결정 이후 시장 반응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자, 김진경 연구원님은 코스닥 시장이 일단 최근 한 달간 빠르게 회복했던 원동력이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좀 어떤 좀 테마주가 좀 형성이 되기도 했고요. 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어느 한 종목 이상 급등 현상이 아무래도 코스닥 지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좀 다른 면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시장 자체가 좀 관망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에는 좀 여러 이제 이벤트를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는 코스피 이제 대형주 위주로 오히려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선은 이제는 중소형주로 좀 옮겨가는 이제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더 매력 있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코스닥 시장을 좀 이끌어왔던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요. 사실 코스닥 시장 자체가 지금 좀 주도주가 없는 상황입니다. 뚜렷하게 지수를 이끌 만한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어떤 한 이슈라든지 어떤 이제 한 업종의 급등락에 의해서 코스닥 지수가 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이 점은 꼭 한번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기대감을 갖는 것보다는 조금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기술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가 700선 부근을 좀 넘지 못하고 이 부근에서 좀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로 이제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690선에서 한 700선 부근에 좀 매물대가 좀 쌓여있는 부분입니다. 이 매물대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좀 모멘텀이 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시장 자체를 이끌 만한 뚜렷하게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는 점이 아무래도 코스닥의 좀 700선 돌파가 힘든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또 주봉이나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거의 700선 부근에 좀 매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좀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 자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 당장으로서는 좀 종목별로 기술적인 흐름이라든지 어떤 좀 이슈를 가지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하긴 테마주가 많이 올랐었죠. 지카 바이러스 수혜주에 로봇 수혜주까지 지금 급등했었던 상황인데 이 코스닥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 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이전부터 김진경 연구원님은 코스닥 중소형주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잘 오르기도 했었는데 이 700선 돌파가 지금 힘들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코스닥의 중소형주에 대해서 정리 관점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물론 이미 오른 업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 이미 오른 업종의 경우는 이제는 서서히 좀 수익 실현하실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직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아직 오르지 못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게임주의 경우도 크게 오른 적이 없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IT 부품주의 경우도 크게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직 오르지 못한 업종의 경우는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보실 때 이미 올랐던 제약바이오라든지 그런 업종들의 경우는 일단은 좀 피하시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미 좀 수익 실현 이제 하실 구간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수익 실현을 할 구간이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이슈 화장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 이야기 두 분께 이야기 듣기 앞서서요. 증권사 연결해서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나요? 네, 메리츠 정금증권 정현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장품주가 요즘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금 주춤했는데 중국의 모멘텀을 다시금 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접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2월 좀 중국 수출이 좀 회복세를 좀 보인 것이 역시나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 이제 연말부터 화장품 업체들 지금 둔화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컸었는데요. 그렇지만 뭐 이런 부분은 좀 지난 작년 12월에 좀 선수입이 좀 많이 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춘절 연휴라든지 뭐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지금 2월 달로 좀 이연됐을 그런 좀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됐었습니다. 지금 2월 지금 수출입 데이터가 지금 발표가 됐는데, 전체 화장품 수출이 지금 2월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정도 지금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좀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좀 화장품 업체들이 좀 그동안에 좀 우려감이 다 좀 해소가 되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전체 화장품 수출 금액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 같은 경우에 2월에 47.6% 정도 지금 개선이 되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역시나 지금 상당히 좀 긍정적인 좀 모멘텀이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에 지금 수출 둔화와 함께 그리고 이제 화장품 면세 제품의 불법 유통 규제 우려에 대한 그러한 좀 우려감이 좀 컸었는데요. 지금 중국 인바운드 그 중소형 여행사 가이드 중심으로 해서 면세 화장품 불법 유통이 좀 크게 좀 보도가 되면서 이러한 좀 우려감이 좀 부각이 됐었지만 점진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점진적으로 좀 회복이 되고 화장품 수출이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좀 시점이기 때문에 재차 2분기, 1분기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좀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증권사 의견 먼저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게 맞다라고 해주셨는데요. 화장품 수출이 회복되는 가운데 실적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화장품주 괜찮다고 보시면은 어떤 종목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뭐 대표적으로 그동안에 좀 주가가 좀 하락이 있었던 아모레퍼시픽을 좀 사픽으로 역시나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화장품 업체들 주가가 뭐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아모레퍼시픽이 주가가 좀 상승해야 하지만 결국에 좀 화장품 전체적으로 업종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아모레퍼시픽을 중심으로 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가격적인 부분과 지금 기간적인 그런 좀 조정을 좀 거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 업체들 중에서는 뭐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코스맥스 뭐 이러한 좀 대표적인 좀 종목을 중심으로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대장주로 아모레퍼시픽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증권사 의견 들어봤습니다. 증권사 의견을 보니까 실적 기대감도 앞으로 높아질 수 있고 그중에서도 이제 대장주 아모레퍼시픽이 조금 더 유망하다라는 이야기 주셨는데요. 김진성 이사님은 이에 동의하시고 계시는지요? 네, 실은 뭐 화장품이 그동안 특히 올해 들어서 급락의 모습이 좀 있었고요. 앞서서 뭐 얘기하신 것처럼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생과는 시장의 뭐 중심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봤는데 개인적으로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지난 시간 이후에 그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몇몇 업종도 하락세가 커졌는데요. 하락세 커졌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자, 작년 한 해 동안 아모레퍼시픽이나 몇몇 종목들 거의 급등의 모습 보이는데요. 급등했을 때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계속 올리는 것처럼 결국 주가가 올라서 따라서 목표가 올리는 어떤 횡적인 작업이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급락하다 보니까 목표가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좀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리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증권사에서 페이퍼가 나오죠. 목표가 페이퍼가 나오는데요. 아모레퍼시픽 이 시각 현재 37만원대이지만 37만원대 목표가가 어떻게 보면 작년에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2월달에 54만원대 그리고 2015년 12월달에는 58만원대로 오히려 목표가가 작년 하반기 이후에 계속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건 이런 종목들이 올 2월 달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실적 발표가 어마무시하게 사상 최대의 어떤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 업종 등은 우리가 그 경기 방어주보다도 경기 민감주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성들이 화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아모레퍼시픽 이런 몇몇 종목들 성장점이 높다 하지만 작년 한 해 너무너무 올랐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후유증을 지금 겪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모레퍼시픽 이런 몇몇 종목들 결국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에 의해서 결국 실적을 봐야 되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실적보다도 주가를 급등했기 때문에 올 한 해
최근 들어서 중국 경기 실은 수출은 호조가 됐다 하지만 중국 경기 어려웠습니다. 중국 상하이를 비롯해서 몇몇 업종들이 상당히 힘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과거처럼 즉 작년처럼 화장품 업종 등이 그렇게 또 다른 옛날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랠리는 이제는 기대할 수 없다. 그만큼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시장의 기대치는 여전히 낮을 것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김진성 이사님 일단 실적을 봐야 된다라는 점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화장품주가 작년에 너무 많이 오른 만큼 다시 또 그만큼 강하게 가기는 어렵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김승경 연구원님은요, 화장품주 같은 경우 사실 고평가되어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사님께서는 일단은 상승폭에 제한이 있을 거다라고 봐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일단 단기적으로 비슷한 의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장품주의 경우 주도주의 성격을 좀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작년의 경우는 시장 자체를 이끌어 올 정도로 굉장히 큰 주도주적인 역할을 했었는데요. 지금 일단 그런 성격마저도 좀 잃어버린 상황이기도 하고요. 물론 화장품주들 이제 작년들의 실적을 본다면은 굉장히 그래도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는 이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 화장품주들의 주가들이 좀 힘이 빠지는 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일단 화장품주의 경우는 시장 자체 안에서도 기대감이 일단 높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어느 정도 좀 맞춰줄 때까지는 조금 약간 이제 보수적인 좀 접근이 필요하다라고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작년에 주가 자체가 크게 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 또 거품이 좀 생긴 상황이고요. 이런 거품들이 이미 생겼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서는 좀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접근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서는 이제 화장품주의 어떤 주가보다는 오히려 좀 화장품을 이제 주변을 둘러싼 환경들을 꼭 한번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면세점 사업은 물론이고요. 중국인 관광객도 그래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고, 또다시 이제 사업 면세점 관련 소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들은 분명히 화장품 회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환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보다는 중장기적인 이런 선정성들을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비슷한 의견 주셨습니다. 김진경 연구원님 역시 화장품주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종목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이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상위에 오른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커뮤니티 랭킹 종목입니다. 일단 1위는요, 역시 코데지 컴바인입니다. 오늘 급등하는 만큼 검색도 상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쌍방울과 셀트리온 그리고 SK와 광림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다음 포털 사이트 역시 코데지 컴바인이 검색어 1위인데요. 그 뒤를 이어서 포스코, 뉴프라이드, 현대차 역시 또 셀트리온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김진성 이사님 이 중에서 어떤 정보 좀 코멘트 해보시겠어요? 네, 지금 커뮤니티에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앞서서 다른 종목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광림을 좀 코멘트를 좀 드린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광림 이 종목들이 현재 570원 상승한 7,770원을 지나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센스 있는 회사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저께 공시가 났었죠. 실은 광림이 크레인 그리고 전기 공사차 제조업체로 우리가 알고 계시는데요. 액면분할 하기로 했습니다. 액면분할이 주당 1,000원에서 액면가를 주당 500원으로 이제 액면분할 했는데, 이게 그 100만 원 넘는 회사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시각에 이제 7,000원짜리인데 7,000원짜리를 액면가 1,000원에서 500원을 분할한다. 그것은 결국 최근 들어서 액면 분할의 테마와 가장 맞물려서 광림이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말씀을 첫 번째 드릴 것 같습니다. 또한 테마, 제가 센스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또 하나 테마 가운데서는 이 종목들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을 4회이사로 추천했습니다. 어느덧 이제 총선이 이제 100일도 안 남았죠. 99일, 98일 남았는데 결국 반기문 테마 관련주가 시장의 중심에 서게 된다면 광림이 반기문 테마 관련대로 다시 한번 들어가는 그런 어떤 이벤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그동안 반기업 보성 파워텍 부회장인데 4회 이사 후보를 올렸다는 것은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든 광림이 좀 좋은 시그널을 좀 보이고 있다. 즉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시그널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평가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광림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트렌드 가운데서 액면분할했다. 그리고 반기문 사무총장 동생을 4회에서 추천했다. 상당히 비즈니스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센스가 있는 회사라고 광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광림 며칠째 계속해서 검색 상위 종목의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지금 반기문 테마주로도 올라서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급등락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15분 기준으로 급등한 종목입니다. 먼저 상한가에 들어간 SK네트워크스 우선주가 급등했고요. 그보엔티, NPK, 심텍홀딩스, 동방성기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시각 급락 종목은요. DIC가 가장 크게 급락하고 있고요. 그 뒤를 플레이위드, 신한레버리지, 넥슨 우선주, 크라운제가가 잇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요, 김진경 연구원님이 한 종목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이제 급락하는 종목 크라운 제가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운 제가의 경우가 이제 뭐 사실 예전에 허니버터칩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일단 지금으로서 이렇게 허니버터칩처럼 크게 인기를 끌 만한 신제품이 없다 보니까는 어떤 하나의 주가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크라운 제가 자체 내에서도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부분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비용 부분이 증가를 한다는 점도 일단 실적 자체에도 좀 부담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요. 크라운 제가의 경우 아직까지 좀 뚜렷하게 히트를 칠 만한 신제품이 좀 나오진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신제품이 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주가 자체가 한 차례 이제 조정이 오히려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한번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이제 뭐 제과 업체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런 업체들이 조금 이제 음식료 업체들이 어떤 좀 커다란 이제 신제품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아직까지 크라운 제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매수 보다는 일단은 관망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크라운 제과 같은 경우 허니버터칩 모멘텀이 끝난 뒤에 주가가 주춤했다라고 봐주셨습니다. 현재 3%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래량 급증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15분 기준으로 거래량 급증주입니다. NPK가 거래량이 가장 크게 늘었고요. 토필드, 심텍홀딩스, 그리고 빅텍과 시노펙스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은요, 이 김진석 이사님께서 하나 골라서 해주시죠. 네, 지금 뭐 종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만큼 뭐 시장에 대한 어떤 민감하게 좀 대응하는 것 같은데 오늘 좀 빅텍을 좀 보겠습니다. 빅텍은 시청자님께 아시는 것처럼 방산주라고 우리가 표현을 좀 쓸 수 있고요. 북한 핵탄도 시험 발사 가능성 제기란 코멘트 속에서 방산주가 이 시각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빅텍 어저께 하루 거래량 비해서 이 시각 현재 9시 33분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제 거래량보다 3배 이상 소위 거래량이 좀 터졌다는 평가를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산주는 그동안 북한발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출렁했던 종목들인 것 같은데요. 자, 빅텍 제외하고라도 스펙고 그리고 퍼스텍 등이 남북 경협주 때로는 방산주나 코멘트 속에서 이 시각 현재 평균적으로 빅텍이 8%, 9%나 급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의 의미 가운데서 북한발 리스크 관련돼서 이런 방산이 종목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 이런 종목들은 항상 포트폴리오에 놓고 그리고 그 시청자님께서 검색하실 때 북한, 핵탄두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번쩍번쩍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기계적인 트렌드보다도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마다 북한, 핵탄두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런 종목들 상당히 시장에서 테마를 다시 한번 목마르게 좀 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방산주 즉 현재 을지 포커스 렌스를 비롯해서 키 리저브 훈련 중이 있기 때문에 훈련이 끝날 때까지 이런 종목들 때론 손실보다는 수익을 드릴 가능성이 많아서 방산주 가운데서 빅텍주 말씀드렸습니다. 네, 빅텍의 거래량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아직까지 대부분 리스크가 남아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확실한 테마인 만큼 방산주 같은 빅텍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신고가, 신저가, 경신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15분 기준으로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입니다. 스포츠 서울이고요. 그 뒤를 디오, 코디즈 컴바인, DSK, KT롤이 잇고 있고요. 이 시각 신저가 종목으로는 현대페인트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신고가, 신저가 종목 알아봤는데요. 김진경 연구원님 어떤 종목 눈에 띄었나요? 네, 현대페인트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페인트의 경우 오늘 좀 신저가를 기록한 상황인데요. 일단 지난해 영업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가장 크게 좀 최근 들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시장 자체도 뭐 불안정한 건 물론이고요. 또 이제 그 주가에도 좀 실적에 대해서 영향을 크게 미치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현대페인트의 경우는 지금 당장은 오히려 조금 주의를 하실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요. 딱히 이제 현대페인트만의 어떤 좀 모멘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보이지 않고 있다 보니까는 지금도 이제 실적에 대해서는 좀 우려감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페인트의 경우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그 주가 자체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실적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실적 개선의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손절가는 960원으로 짧게 잡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실적 개선 움직임 나오지 않은 만큼 조금 더 조심해서 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오늘장 상한가, 하한가 종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장 상한가 종목으로는요, 동원, 영백CM, 포디지 컴바인, DSK가 있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습니다. 자, 김진석 이사님, 오늘 4종목이 지금 상한가 들어갔는데 어떤 종목 조금 더 볼만할까요? 네, 이런 종목들 보면서 결국 하루에 요즘 30% 급등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 아침에 좀 잘 고르면 정말 그 좀 따뜻하겠다 이런 평가를 좀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DSK 이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한가 모습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 잔량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여전히 상한가 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 이런 종목들 올라오는 것은 결국 특징주, 공지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DSK가 100억 그 12 발행 소식에 상한가의 모습을 기록했다. 이런 모습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DSK가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생산 설비를 제조하는 업체, 소위 그 반도체 쪽의 업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12 발행해가지고 그 캐시를 어디다 쓸지 그런 부분도 시장의 가장 중심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100억 불 그 12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코멘트를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50일 신고가 그리고 50일 신고가를 비롯해 몇몇 어떤 특징주로 많이 올라오면 좋을 것 같다 생각 들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 몇몇 종목들 결국 12 발행해서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 그런 부분이 가장 시장에 관심이 되는데 이 종목은 12 발행해서 사업자금 마련하겠다. 상당히 긍정적 코멘트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올라왔다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들이 12 발행했다는 것이 그만큼 그 회사에 상대적으로 돈이 없다. 즉 사업자금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그렇지만 지난 3월 11일 3일 전이죠. 3일 전 12,650원 때부터 어느덧 상한가 오늘까지 3번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오를 만큼 그런 일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최근 들어서 몇몇 업종들 소위 12 발행 즉 재무 관련된 상 이슈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까지 상한가 3번 갔다 이런 종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은 상한가 같지만 내일은 또 모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대응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종목 4개 중에 동원을 제외하고는 다 어제 상한가에 갔던 종목입니다. DSK 역시 연일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강한 호재가 이어질 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이 급락에도 대비를 하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분께 전략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경 연구원님.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심리 자체가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좀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 안에서 눌림목 공략이 가장 큰 정답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시장 안에서 좀 한차 이제 조정을 숨고르기라고 하죠.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종목들이 또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좀 시점을 잘 이용해서 눌림목 공략을 잘 활용을 하면은 그래도 좀 안정적인 시장 대응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시장 보수적인 접근을 하되 시장을 피하기보다는 조정 시 매수 관점을 가져가자라고 해주셨고요. 김진석 이사님도 오늘 전략 주신다면요? 네, 무엇보다 오늘의 전략은 다른 게 없습니다. 실적도 보시면 안 되고요. 오늘 뱅크 오브 재팬 구로다 총재가 코멘트를 할 것이고 이번 주에 또 FOMC 회의가 끝나면 제닛 앨런 의장이 코멘트를 하기 때문에 실적과 유가나 다른 변수 없이 그들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그것이 이번 주 그리고 오늘의 키워드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통화정책 회의 결과만을 잘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단호하게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헌터스 코리아 김진석 이사 그리고 JB스타 김진경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리 사는 남자의 종목, 이강무의 미남주, 이강무 멘토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 기로가 어디로 갈지 아직까지 오리무중인 거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BOJ의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또 이 연준의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을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지수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수의 흐름들은 장 초반 때 조정을 보였지만 약하겠지만 강보합권 움직임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 오늘 수급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까지 외국인의 수급 동향입니다. 오늘 장 초반 때도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의 방향성을 뚜렷하게 결정한 포지션은 아닙니다. 여기에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외국인 어제 오늘 순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약하게 이 시장에 대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계속해서 순매수를 보이겠다라는 포지션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수급이 고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수의 움직임도 더딘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지수 포인트 때 최근에 쉬지 않고 1950포인트 이상을 계속해서 상회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종목들도 시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제가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수의 방향성은 대형주에 맡기고 우리는 중소형주에서 매매를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수 고민할 때가 왔는데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좀 더 탄력적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장초반 때 무슨 좀 본다라면요, 빠르게 코스피 대비해서 강한 상승세를 모습 보여줬는데요. 자, 이 때문에 하방 경직력이 강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가 안 빠진다는 얘기죠. 가는 데 있어서 상승의 제한선을 느낄 수 있겠지만 지수가 안 빠진다는 포인트. 자, 이처럼 편안한 시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목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는 시장이 아닌가 생각될 수 있겠죠. 자, 오늘 이강무의 미남주, 자, 미리 산 종목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미리 산 종목, 어떤 종목이죠? 미동전자통신이죠. 자, 바로 어제도 장중에 11,450원, 오늘도 장중에 11,450원을 다시 한번 두드리는 움직임이 나타냈습니다. 자, 이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한 가격이죠. 자, 우리는 미리 샀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하게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자, 보다 더 적극적인 시장 수급, 그리고 시장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11,500원대가 조금은 이 상단의 벽을 느끼고 있는데요. 자, 어제까지 계속해서 11,450원대를 터치하면서 시장 상승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수가 안 빠지는 상태에서 이 종목도 안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 가격대가 왜 중요하느냐? 큰 추세의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기간 동안에 박스권 형태로 해서 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한다면 상당 부위가 상당히 열려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미리 산 종목, 미동전통신 박스권 돌파할 때까지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앞으로 왜 지켜봐야 되고 지금 추세가 왜 중요하느냐? 자, 지금 최근에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 굉장히 시장에 이슈를 남겨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인공지능이 어느 산업 쪽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우리가 많이 기추가 되고 있는데요. 자, 현재 이 VR, AR, 그리고 AI, 앞으로 스마트카 쪽에서 자율주행차와 ADAS, AI가 역할할 부분들이 상당히 큽니다. 자, 이 때문에 AI에 대한 시장, 이 융합기술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이 종목 봐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죠. 자, 앞으로 향후에 키워드가 될 수 있는 자율주행차, ADAS, 미동전자통신이 제일 대장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 홀딩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이 미남주를 통해서 이 종목 꾸준하게 수익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남주, 이 미동전자통신 홀딩 의견 드리면서 내일 이 시간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미남주까지 저희가 준비한 순서 모두 마쳤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피 0.3% 오르면서 1978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0.87% 오르면서 697포인트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수급 상황 보시면요. 자, 외국인 같은 경우 지금 거래소에서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이 62억 사고 있고 외국인이 138억 원 사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 325억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지금 9억 사고 있고 외국인이 96억 사고 있고요. 자, 기관이 홀로 지금도 역시 81억 원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조금 전에 미남주 함께했던 이광무 멘토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아래 나가는 것 참고하시면서 지금 더 계속해서 참고 부탁드리길 바랍니다. 자, 출발 장시 와이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